네, 박정현 판승부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문자 배추, 텔레 배추. 그러니까죠. 오늘은 미리 준비해 주셨네요. 예, 일식 배추. 일식 배추. 네. 예, 저는 준비했습니다. 겉절이 배추 할게요. 겉절이 배추. 네. 예, 겉절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일십을 많이 당한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당했어요? 소개팅을 했었는데요.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네. 네. 이하동문입니다. 네. 예. 네. 자, 왠지 이분은 익십은 안 당했을 것 같은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읽고 씹은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본인이 읽고 싶었다. 일십을 많이 했죠. 좀 가해자네. 미안합니다. 그게. 미안합니다. 근데 워낙 바쁘다 보면 막 이게 막 너무 많이 와요 카톡이. 이게 소개팅 문자 말고 예, 이제 그럼요. 그 업무 관련 문자 읽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 관련 문자. 자, 장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첫 TV 토론회 지금 TV조선에서 진행되고 있고 약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제 열심히 토론하고 계신데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변화를 제가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제가 변화를요? 이거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주말에 연판장, 어제는 장례찬이요? 하지만 단합을 위해서 이 한 몸 참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저 원희룡이나 한동훈 후보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에 앤서 답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주 3일만 출근하십니까? 답을 어떻게 하네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를. 이래서 경험이 문제입니다. 경험. 풋과일도 아니고. 경험이요? 저는요 이렇게 먹고 싶어요. 혹시 저한테 먼저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친소관계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영향을 줘서도 주목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예, 원일 후보님은 오늘 선관위의 경고가 세서 네거티브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애드립으로 네거티브.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알겠습니다. 박지영 앵커는 주 3일만 출근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화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 그 생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전당대회 오늘 후보자 토론을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잠깐 멈춰주시고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실까요? 이런 얼치기들이 다 있나? 내 화를 못 참겠어요. 홍명보가 어떻게 국대 감독이야? 갑자기 축구 얘기를. 예. 홍명보가 어떻게? 참저 고대인데. 고대예요. 네. 고대면 저거 같은 홍가네. 그러니까 남양홍. 내는 그 내국인 감독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정몽준은 아직도 앉아 있어. 어쨌든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어요. 배신의 정치를 이제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또 당할까? 정신들 차려라, 정신들. 그래 봅니다. 예. 자, 홍준표 시장님 여전히 뻘밭에서 어떻게 아직도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참 그. 이거 뻐꾸기도 예. 아닌데 어떻게 그 말 끊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둥지를 옮겨 다니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 다 마친 다음에 첫 토론회 관전평도 SNS에 올리실 거죠? 기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로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맨날 뭐 알겠습니다. 저 일단 어제 TV조선에서 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5개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한 개를 공개를 했었었고 지난 일요일 채널 A가 내용을 이제 5개의 내용을 일부를 이제 공개했었고 이제 어제 이제 채널 A에서 TV조선에서 다 공개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과의 진정성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5개 사과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요. 뭐 A4 용지로 이제 뭐 한 12폰트나 한 13폰트에 예. 줄간격 200 정도 하면은 예. 이 5개의 문자 내용이 한 2페이지가 정도 돼요. 근데 일단 사과하겠다는 내용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답을 안 보냈을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전당대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가 도배되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 여기 의문점 4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왜 이 부분을 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야기는 이 문자와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사과를 계속 요구를 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실과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왜 의논을 안 했을까?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왜 5번이나 보냈을까? 예. 한 4일 정도 간격으로 5번을 보내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한동훈 후보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할까?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도 이걸 여러 번 보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좀 의논하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내는데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굳이 5번을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문자로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에 대한 의문이시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의문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가장 크게 가지는 것은 이걸 적어도 비대 위원들하고는 좀 논의해 봄직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는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걸 공개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게 중대 사안이라면 비대위원들하고는 좀 의논했음직한데 당시에.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은? 뭐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총장 때 예.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이거 한 위원장이 뭐 사건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거는 이제 진짜 부적절한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영부인도요. 예를 들어 이제 공천에 개입하는 문자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예. 그렇죠. 공천이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과를 하려는데 당과 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 선거에 그게 이슈니까 이거는 의논해도 국정농단은 안 됩니다. 자꾸 이게 한 위원장 측에서는 대답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을 엄청나게 당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건 아니에요. 사과 정도는 이게 충분히 상의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국정을 뭘 농단합니까? 공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그때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좀 이제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번 이게 대화를 나눠보든지 아니면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아니면 이게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로는 여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청와대하고 이렇게 답이라도 해주는 거 예. 그게 인간적인 도리고 가장 정치적으로 좋은 전략은 사과를 이게 하겠다고 하니 예. 잘 이게 그 협의해서 이끌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두 분의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 안에서 어떤 사과 내용도 결정이 되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공적인 통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사과도 결정됐다. 이게 나중에 해결하다 알려지면 이게 이 국정농단 아니냐. 아니 사과하는 민주당이 그런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예. 제가 비판했잖아. 예. 예를 들어 이게 공천에 개입해서 여사가 뭐 한동훈한테 보내고 이러면 예.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이잖아. 아. 근데 사과하는 거는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국정농단이 왜 놉니까? 뭘 농단합니까? 어차피 이게 선거에 대통령실과 당이 원팀이니까 예. 사과에 대해서도 이게 뭐 수위라든지 사과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오픈된다 한들 그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그 결과를 놓고 봤으면 이게 예. 중요할 수 있는 게 지금 TV조선에서 당대표 후보자가 4명이 토론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OX 코너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에 4사람 모두 한동훈 후보까지 포함해서 O 동그라미 편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뭐랄까요?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그 해명이 다소 바뀌고 있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토론회에서 나는 그 당시에 공적 라인을 통해서는 사과를 엄청 요구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5개가 아주 세밀하게 공개되기 이전에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동아일보가 한동훈 전 위원장과 통화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워딩을 기사에 녹여냅니다. 그 문자는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가 워딩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이 그렇습니다. 예. 그날 신문 조간의 제목은 한 사과 못할 이유 늘어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문자는 정확하게는 사과 문자였어요. 그렇다면 기억의 착오를 일으킨 건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한 겁니다. 안 하겠다는 말을 늘어놨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적 라인을 통해서 이게 사적 공적 라인의 어떤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미스 그리고 지금은 자기는 사과를 엄청나게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한 통신사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다라는 기사를 내니까 정정보도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 말이 맞을 것인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건 진정성이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사과 불가하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여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사과 자체가 정말 사과라는 것인지 또 그 문자 안에도 보면 여사의 문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뭐에 방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소통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진위가 무엇인지 본인이 예단하고 결단 내릴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최소한 읽고 무시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 통로를 계속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 통로는 어디입니까? 그럼 어디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제 공적 통로를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실이겠죠? 본인은 정무수석실이나 이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이거는 대통령하고 직접 해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해도 돼요. 사과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상의된다니까요. 이게 국정농단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맞아요. 그때 저도 사과를 반대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답을 해줘야죠. 여사님 지금 이게 저는 사과를 계속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완고하니 그럼 이게 여사님이 좀 결단을 해서 어디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문자 씹으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뭐 어떡하다는 거 씹으면 어떤 답이라도 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번이나 답을 뺏은 게 보냈는데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국정을 농단한 건 아니에요. 그 핑계예요. 네, 배 소장님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5개 문자 중에서 가장 긴 문자, 3번째 보낸 예. 문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대선 때도 이런 사과를 해도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런 갑론을박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문제 제기는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불거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총선 끝나고 난 직후에 나오든지 예. 왜 이 시점에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시점에서 이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취하네요. 뭐 드셨어요? 한잔 했습니다. 제가 오찬 때. 오늘 예. 징계 어쩌고 하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 한잔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예. 인생을 살다 보면 한잔 할 수 있는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예. 지금 예. 좀 여러 가지 전당대회 현재 풍경 또 그 여사의 문자가 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징계 때문이 아니고요. 예. 정말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준석 의원이 칭찬 많이 하던데. 이준석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술이 네. 밖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정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다정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함의 반대말 무정함?
선택장애 선택장애. 다 정함. 선택장애. 다 정했다. 세상에. 안 의원님은 이런 거 안 하면 잘 될 텐데. 어쨌든 민심을 가장 예.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힘내시고. 끝인가요? 예, 끝이 섭섭하네요. 끝이면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또 주목된 뉴스 중 하나가 원조 친윤이죠. 권성동 의원까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해야지 마무리되는 것이다라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또 과거 또 친윤계 의원들 뭉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환 기류가 좀 조금씩 균열이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다 여전하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내에는 한동훈을 이렇게 꼭 껴안고 이렇게 그 화해하는 게 맞아요. 지금대로 이렇게 계속 내가 잘했다 이러면 이게 끝내 화해를 못 해요. 예.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화해 못하면 대통령하고도 화해가 안 돼요. 부부는 게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 위원장이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대통령한테. 그때 제가 이게 경솔하게 답을 안 한 거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게 대통령도 뭐 이해하고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자꾸 이게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면요. 끝내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당선돼도 예. 어대한 분위기 이미 깨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돼도 그럼 이게 대통령실하고 전륜하고 이게 어떻게 당대표로 유지하겠습니까? 지금에도 이게 한 위원장이 좀 이게 그 다른 조언을 좀 드려야 돼요. 당선돼도 어떠한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불편한 기류는 그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어요. 배 소장님. 저는 뭐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 당시 이제 총선 때는 한 비대위원장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다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예. 당 대표 당권 도전하는 4명 후보들 아니 한동훈 주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또 당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납니까? 예. 이게 참 이번 당권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선거 공학적 분석을 하면 당사자 원칙이다. 이게 문자 논란이 되더라도 이 반사 이익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쪽으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출마를 했다면 다른 이야기겠죠. 당사자 원칙이니까. 이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당원들은 지금 친윤 친한 기준으로 투표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총선 패배 이유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씌워졌던 그 배신자 프레임하고 좀 성격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물론 한동훈 후보에게는 분명 부담이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하지만 이게 대세를 엎을 만한 정도의 이슈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치러보고 이제 좀 몸담으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제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국민의힘의 당원의 성격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와 관련해서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당시에 돌풍이란 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심에서는 추격세가 상당히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3%포인트 정도인가 차이로 나경원 의원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항상 국민의힘의 좀 당원들, 책임 당원들은 일반 민심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런 후보를 선택해 왔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엄호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공고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지표에서는 한동훈 이 어대한 기류가 크게 흔들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0%를 차지하는 당원들한테 전혀 영향이 없을까? 이 부분은 저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 변호사님. 아주 정확한 분석. 정확합니다. 흔들리기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맞아요. 어대한 기류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아직 토론회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3대1로 싸우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막상 좀 보니까 1대3으로 그런 길은 아닌 것 같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원희룡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후보마다 좀 경쟁하는 구도였고 혹시 보셨어요? 오시기 전에? 잠깐 이게 한 네. 10분 정도 아 10분 정도 보셨어요. OX 할 때 예.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이거 보면 이게 그 거의 뭐 4명이 지금 이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일화가 아마 결선 투표 갔을 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사전에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를 이렇게 추진한 세력이 있는데 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나경원 후보도 2등하면 희망이 있다. 원희룡 후보도 2등하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예. 둘 사이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요. 예. 오기 이제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의외로 네거티브 지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아. 굉장히 어쨌든 날선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전 위원장에게 그 주도권 토론을 할 때도 뭘 물을까? 이 문자 파동 이런 걸 묻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물가 대책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묻고 똑같은 질문을 또 윤상현 의원한테도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이제 김이 빠진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조금 더 좀 내실 있게 뭐 이제 몇 조의 뭐 가계 부채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뭘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게 좀 구체화돼 있어서 좀 대비되는 광경으로 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OX 그 질문 중에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겠느냐 이거 질문했을 때 재밌는 건 차별화하지 않겠다고 한 분이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였고 X 차별을 하겠다는 분이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듯이 직원은요. 직원. 원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신뢰관계 있으면 이게 아무리 쓴소리해도 상대가 이게 이해하잖아요. 예.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대통령과 워낙 원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팀. 예. 그럼 차별하겠다.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원희룡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한 위원장은 오게 차별하겠다면 완전히 그냥 척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아하. 요 해석 맞습니까, 배 소장님? 저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네.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가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만 생각하고 뭐 친윤을 표방하면 표를 더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근데 정작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원희룡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지 않으면은 당이 다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야 윤 대통령도 사는 길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국회 지형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회는 또 이걸 국민 여론으로 몰아붙일 테고 뭐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원희룡 후보는 그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차별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또 차별한다 그러면 분명히 또 배신자 프레임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X로 한 대답을 것이다. 차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회 시작 전에 한동훈 시작 캠프에서 문자가 왔는데 문화일보 허밍 칼럼에서 언급한 한동훈 후보의 자문그룹 존재는 사실무근이다. 특히 가족 관련 사안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한 후보는 항상 공적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라는 게 이제 어떤 시작 캠프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보낸 문자인데 요 문자가 왜 왔느냐 보면은 최근에 그 진중권 교수님 그리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랄까 SNS 상으로 혹은 또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를 방어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 있는데 배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 전당대회는 후보들의 무대죠. 예. 그게 뭐 다른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오히려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유구무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는 당권 도전 주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흔들기겠죠. 누군가가 지난 총선 때 인척의 어떤 공천이 있지 않았느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예.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도를 하면 좋은 시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기성전 윤석열 대통령, 기성전 최상병 특검, 기성전 배신자 프레임, 예. 기성전 김건희 여사 쪽으로 돌아가면 자기 선거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선거를 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내가 한동훈 후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더 주요한 작전이죠. 예. 자, 일단 토론회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좀 더 잠시 후에 한판 브리핑에서 얘기를 해보고 민주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하신 분이죠. 이재명 대표 잠깐 나와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내일 11시 출마 기자회견. 배 소장님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네? 예, 집중해 주시고 중앙당사 당원조례에서 하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예, 비전을 제시하고 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예. 김두관. 왜 힘이 없으세요? 의원님. 예, 김두관 의원과 선의의 아, 컴피티션 경쟁을 하겠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과의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이냐 혹은 페이스메이커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영남 남인들은 그렇게 합법 쓰지 않습니다. 아, 충청인이신가요? 예, 청주 출신. 예, 예. 예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 양반의 고장인데. 예약인데. 정영진 씨도 충청인인 것 같아요. 예, 그분 대전인 것 같아요. 예. 그분 프로에 나가잖아요. 예. 이 예. 장르가 달라요, 그건. 예. 이 장르가 한판 승부입니다. 장르만 먹도. 예. 근데 이재명 대표님 오늘 대표 토론회에서 후보 토론회에서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냐 했더니 내부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4명 모두 X라고 표현했는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추 한판 2부 만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금요일에 3주년 특집으로 모실 예정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나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한동훈이는 적어도 예. 1년 이상은 당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조용필의 허공과 같은 상황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와의 사이라고 봐요. 허공. 허공 속에 묻힐 그날을 아이고, 저희 방송에 한번 말씀하시죠. PD가 애만 안 깔아주네. 예. 매너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왜 문자를 일십 무시했을까요? 듣고 싶으면은 예. 이번 주 금요일에 한판 승부 박정희의 한판 승부 내가 나오니까 그때 들으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내일 JTBC 장르만 내일도 11시에 저와 함께 다시 만나실 예정이고요. 내일 뵙도록 하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